네, 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편 참여입니다. 자, 10단원 실력편 문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좀 어려워요. 문자들이 많고 식을 세우고 그래프와 방정식 사이의 관계들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공통된 논리가 있어. 일관성 있는 방법으로 풀 수 있습니다. 잘 따라오시고 어려운 거 하나하나 교재에 표시해놓고 복습하고 반복하고 열심히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지난 시간에서 16번부터 오늘 마지막까지 보겠습니다. 16번. 자, 보세요. 어떤 포물선이 있어. 1,1을 지난데. 좋아. 그러니까 A, B, C를 더하면 1이죠. X에 1을 대입하면 Y가 1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점 마이너스 2, 2,-1에서 이 직선과 접한다는 뜻이니까 2,-1이 뭡니까? 바로 이 포물선에 해당하는 접점이 되는데, 뭐 이 포물선이 있고 뭐 이렇게 있으면 하여튼 뭐 요런 점이 지금 나와 있는 거 문제가. 근데 지금 봐봐. 1,1을 지나지. 그 다음에 2,-1이 접점이지. 그리고 이 직선의 방정식이 나와 있다는 뜻은 사실상 이 점, 2,-1도 포물선상의 점 아닌 거 맞습니까? 포물선의 점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2,-1 대입하면 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4a 플러스 2b 플러스 c는 마이너스 1도 역시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모르는 문자가 몇 개입니까? a, b, c 3개입니다. 식을 3개 세우면 풀 수 있어요. 어렵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간단한 논리로 모르는 문자 3개면 식 3개면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식이 뭐가 나와 있느냐? 바로 이 직선과 이 이차 함수가 접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선을 이 식과 연립하게 되면은 ax의 제곱 플러스 b-1의 x 플러스 c 플러스 3은 0이라고 쓸 수 있지요. 이 식의 판별식을 구합니다. b-1의 제곱 빼기 4의 a의 c 플러스 3이 뭐가 되는 거야? 접하니까 0이 되므로 좀 복잡하긴 하지만 식 3개를 우리가 얻은 겁니다. 뭐 이거 식 3개를 풀면은 a, b, c가 나오고 뭐 첫 번째 문제 16번 문제는 의외로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할만합니까? 자, 식 푸는 게 조금 복잡합니다. c를 먼저 소거하기 위해서 아래에서 위에 걸 빼니까요. 3a 플러스 b 이퀄 마이너스 2라는 이런 식이 하나가 나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이거 a, b, c가 다 있네. 좀 복잡하네. 그죠? 어쨌든 뭐 이렇게 식이 나왔고요. b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a를 집어넣고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은 여기는 a, 여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a, 여기는 c가 되고 는 1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앞에 2개씩만 갖고 처리를 하려고 봤더니 이런 식으로 다음에 2가지씩이 나오는 거죠. b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a 이런 식이 하나가 나오고 요걸 다시 여기다 집어넣게 되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c는 여기가 마이너스 2a니까 넘어가게 되면 플러스 2a가 되고 플러스 3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행위를 했느냐? A, B, C 중에서 B하고 C를 소거하고 전부 다 A만에 관한 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연립방정식 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B 자리에다가 요걸 대입하는 거야.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3A-3의 제곱이네요. 이 값은 9A 제곱 플러스 18A 플러스 9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마이너스 4A에 C 플러스 3 여기다 3을 더하니까 2a 플러스 6인가요?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게 되니까 9a 제곱, 9a 제곱에서 8a 제곱 빼니까 a의 제곱, 여기는 6, 4, 24니까 8a에서 24 빼니까 마이너스 6a 플러스 9는 0이 나오고요. 완전 제곱식이네요. 따라서 a 빼기 3의 제곱이니까 a는 3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죠. b는 얼마입니까? a 3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1. C가 얼마입니까? A 3을 대입하니까 6에 3 더하니까 C가 9가 나와서 A, B, C가 나왔습니다. 자, 됐어요? 오케이. 다음 문제. 자, 점점 어려워져요. 막 근의 분리의 문제, 근하고 함수 사이,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들이 계속 나옵니다. X가 0 이상에서 이 직선과 포물선이 만나지 않아. 교점이 없어. 요거 문장을 잘 읽어야 됩니다. x가 0 이상에서 포물선과 직선이 안 만난다는 뜻은 그냥 이 포물선과 직선이 안 만난다는 뜻이 아니지요.
포물선이 있고 직선이 있어. 분명히 만나긴 만나. 그런데 여기가 y축이면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안 만나는 건 맞잖아. 작은 범위에서 만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만나지 않는다가 아니라 어느 범위에서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 이런 걸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거 그림으로 문제를 풀려고 했는데 어쨌든 실수 a 값을 보면 몰랐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러니까 교점이 있냐 없냐부터 시작해서 교점이 0보다 큰 범위에서 있냐 없냐 이런 식으로 근의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교점의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근의 분리에 관한 문제라고 얘기했었고요. 어떻게 풀라고 했더라? 이렇게 풀라고 했죠. 2ax 플러스 a의 제곱 이퀄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라고 하는 방정식을 떠올렸을 때 이 방정식의 근이 어떻게 된다? x가 0 이상에서는 없다는 뜻이야. 그 말은 그냥 근이 없어도 되고요. 그러니까 실근이 없어도 되고요. 다 근은 실근이야. 실근이 없어도 되고, 실근이 있긴 있는데 그 근이 0 이상에서만 없어. 다시 말하면 음의 실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말인 거죠. 정리해볼까요? x의 제곱 플러스 2의 괄호 열고 1 마이너스 a의 x 플러스 2 마이너스 a의 제곱은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근이 없어도 돼요. 또는 근은 있는데 그게 음의 실근이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다 답이 되는 거야. 이걸 이제 요 자체를 다시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근의 분리의 문제로 풀어도 됩니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2차 방정식 여기 지금 이게 0이라고 치면은 근이 아예 없어도 돼요. 이렇게. 근이 아예 없는 문제. y는 x제곱 플러스 2의 괄호 열고 1 마이너스 a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a의 제곱이라는 요 그래프와 y는 0이라는 직선에 대해서 근이 아예 없어도 되고요. 근이 있긴 있는데 이렇게 생긴 근이어도 된다 이 뜻이야.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되게 쉽잖아요. 근이 없는 방법은 뭡니까? 판별식이 0 미만이 되면 되죠. 이 식의 판별식 1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ac 2 마이너스 a의 제곱 정리하니까 a제곱이니까 2a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이게 0보다 작으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겁니다. 근이 아예 없으니까. 그죠? 지금 질문이 만나지 않는 말은 양의 근이 없다는 뜻이야 지금. 0이거나 양의 근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이 아예 없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인수분해가 안 되네 이거. 2차 부등식. 근데 우리가 이미 앞에 했었죠. 그죠? 2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요 식은 사실 a 마이너스 알파의 a 마이너스 베타의 앞에 2가 붙어 있고 0보다 작다고 똑같은 거니까 결국 이걸 풀면은 a가 알파하고 베타 사이가 된다라고 풀 수 있는 겁니다. 부등식이. 그러니까 이것은 0의 두 근을 찾는 겁니다. 그럼 근의 공식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뿔마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3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걸 만족하는 범위는 a가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보다 크고 2분의 1 플러스 루트 3보다 작다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알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인 거야. 근데 이거 말고 또 되는 게 있다고요. 뭐가? 근이 있긴 있는데 요렇게 되면은 음의 근이 있는 거야. 음의 근이 있어도 되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구하죠?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 근의 분리관에 풀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되는 거죠. 이거 말고 나머지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까 봤더니 판별식 우리가 앞에서 했었지. 이게 판별식이야. 이게 뭐야? 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말고 근이 있는 경우니까 요거 나머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판별식. 이걸 풀면 어떻게 됩니까? a가 2분의 1 플러스 루트 3보다 크다 또는 a가 2분의 1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되겠습니까? 두 번째 대칭축이 어떻게 되냐면요. 요렇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따라서 대칭축은 2a분의 마이너스 b니까 2a분의 마이너스 b. 따라서 대칭축 2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말하면 a-1이 어떻게 된다? 0보다 작으면 되는 거야. 알겠죠? 요렇게 되면 돼,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겁니다. 문제가 0 이상인 근이 없어야 되는 거니까 0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자, 세 번째. 요거 풀면은 a는 1보다 작다 나옵니다. 함수값. 함수값은 뭐예요? 그렇죠? 0에서의 이 그래프의 함수값이 무조건 양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 0에서의 함수값은 상수항 부분이죠. 2-a의 제곱이고 0보다 커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풀게 되면 a가 마이너스 루트 2랑 플러스 루트 2 사이가 나오고요. 요거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됩니다. 요렇게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2랑 루트 2 사이이고 1보다 작고 그리고 2분의 1 마이너스 3보다 작아야 돼요. 이거보다 클 수는 없기 때문에. 그쵸? 따라서 답이 뭐가 되는 겁니까? 이걸 만족한 답은 a가 마이너스 루트 2보다 크다. 되겠어요? 그리고 잠깐만요. 판별식. 잠깐만. 판별식이 0이어도 되는구나. 쌤 요걸 잠깐 빼먹었네요. 판별식이 지금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렇게 생기는 건 되는 거죠. 판별식이 0 이상이다가 맞네요. 항상 등호가 어려워, 그지? 판별식은 0 이상, 대칭축은 0 미만, 함수값도 양수.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2보다 크고 요거랑 요거에 해당하는 것의 범위를 구했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루트 2보다 크고 마이너스 루트 2보다 크고 그 다음에 그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보다 작거나 같은 게까지 포함되는 거죠. 이거 값을 대강 구하면요. 요 값이 수직선으로 한번 표현해볼게요. 수직선으로. 자, 수직선으로 표현하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2가 플러스 루트 2 여기가 0이야. 2분의 1 플러스 루트 3은 얼마냐면은 이게 2.718 뭐 이렇게 가기 때문에 2.7 얼마기 때문에 값이 구하면 1. 얼마인 거야. 그래서 뭐 대강 하는 뭐 이런 요 루트 2 근처의 값입니다. 이거보다 큰 값이고요. 근데 이게 1보다 작아야 되니까 여기가 1이기 때문에 일단은 얘를 무조건 만족해야 돼요. 그러니까 판별식을 통해 갖고 찾는 거. 그 다음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은 얼마입니까? 이 값은 0보다 조금 작은 값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첫 번째 범위로부터 이런 범위, 이런 범위가 나오고 두 번째 범위로부터 이게 나오고 세 번째 범위로부터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가 뭡니까 봤을 때 이게 셋 다 만족하는 범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2보다 크고 2분의 요거는 포함이 됩니까? 포함이 되는 거죠. 포함이 되는 거죠. 2분의 1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위가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럼 최종적인 답은 뭐냐? 자, 따라오세요. 이렇게 돼도 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2분의 1 마이너스 3보다 크고 2분의 1 플러스 루트 3보다 작고도 답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도 답이 되는 겁니다. 5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최종적인 답은 뭡니까? 마이너스 루트 2보다 크고 a가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보다 작거나 같고가 답이 되죠. 미안해요. 소리. 뭐야 이거. 자, 2분의 1 플러스 3보다 작고가 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수직선을 표현하면 이런 거야. 요 범위는 뭐냐면은 마이너스 루트 2 2분의 1 마이너스 3보다 작다니까 요 사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리고 저 첫 번째 판별식으로 구했던 거는요. 이거에서부터 요렇게 2분의 1 플러스 루트 3 사이가 되는 거니까 최종적인 답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범위가 답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답이 되는 거죠. 자, 해결했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0-18 두 함수에 대하여 fx, gx가 문자 없이 진짜 간만이네. 문자 없이 깔끔하게 fx, gx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때까지 풀었던 대부분의 문제는 막 a, b, c가 들어가 있었는데 fx 깔끔하게, gx 깔끔하게. 그럼 x에 관한 방정식 여기가 a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1보다 큰 근 하나랑 1보다 작은 근 한 개를 가지게 하세요. 자, 문제 이해했죠? 그럼 먼저 이거는 깔끔하게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fx, gx가 딱 나와 있고 따라서 이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x 플러스 1에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빼기 2x의 세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 이렇게 구하는 거 아니야 지금. 자, 근데 이거 보이니? 2의 괄호 열고 x의 세제곱 플러스 1 요거 보입니까? 요거 2로 묶어내면은 x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곱셈 공식 기억나죠? 그래서 이 식으로부터 얘가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서 빼는 거니까 요렇게 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식의 좌변을 정리하게 되면 x 남고요.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남게 됩니다. 이게 ax제곱 플러스 2라고 지금 비교했을 때 1보다 큰 근 하나, 작은 근 하나를 구해라고 했으니까 이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은 a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0이 a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근이 1보다 큰 거 하나랑 1보다 작은 거 하나를 구하십시오는 뜻입니다. 그럼 근이 두 개가 나와야 되니까 당연히 a는 얼마가 되면 안 돼? a가 0이 되면은 1차 방정식이냐 근이 두 개가 안 나오겠지. 그럼 지금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면 이제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모르지만 a가 만약에 양수면 이렇게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1보다 큰 근 하나, 1보다 작은 근 하나입니다. a가 만약에 음수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해하겠어요 지금? 결국엔 뭐예요? a가 만약에 0보다 크면 요 식의 1의 함수값이 음수가 되면 되고요. a가 만약에 0보다 작으면 1의 함수값이 양수가 돼서 결과적으로 1보다 큰 건 하나, 작은 건 하나가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a가 0보다 크면 자, f1이라고 써볼까요? 요거로 쓰면 fx라고 쓰면은 ax제곱 빼기 x 플러스 2 여기다 x에 2를 집어넣습니다. 뭐가 됩니까? a-1 플러스 2가 되고 요게 0보다 작으면 문제 조건 만족하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봤더니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만족하는 건데 뭔가 이상하지. a가 0보다 큰데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수가 없잖아.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a가 만약에 음수이면 f1은 동일하죠. f1은 a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1로 동일하죠. 요 값이 양수이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요거는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면 되기 때문에 최종적인 정답은 이 상황에서 얘가 정답이니까 정답은 a가 0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1보다는 크다가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풀만 합니까? 깔끔하게 나와 있으니까 대입해서 푸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제. x에 관한 2차 방정식 19번.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2 마이너스 a제곱 은영이 1보다 작은 실근을 와 문제 진짜 어렵다. 1보다 작은 실근을 갖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하나 가지기 위해서 a의 범위를 구하십시오. 또 역시 근의 분리 문제는 맞아요. 이 2차 함수가 있으면은 지금 보세요. 1보다 작은 실근 그러니까 이게 x축이 있으면 이게 1이면 최고점에서 양수인 2차 함수를 통해서 풀 수가 있잖아요. 1보다 작은 실근이 적어도 하나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니까 이렇게 돼도 되고요. 맞습니까? 이렇게 돼도 되고요. 뭐 이 정도? 뭐 또는 이게 이렇게 돼도 되고 중근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1보다 작은 실근이 적어도 하나란 말은 1보다 작은 실근이 한 개여도 되고 두 개여도 되고 세 개일 수는 없으니까. 뭐 이런 말이네요. 그럼 이거를 풀면 되는 거야. 그 대신 아까는 뭐 이것만 단독을 풀었다고 치면 이제 이런 두 가지 상황을 다 구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또는으로 만족하는 범위를 구하면 되는 거죠. 첫 번째 어떻게 구합니까? 이거는 그냥 f1이 이걸 우리가 fx라고 놓겠습니다. 이거 f1이 1-2a 플러스 2-a의 제곱인데 이게 음수가 되면 되는 거야. 따라서 넘겨서 정리하게 되니까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면 되겠고 인수분해 a 플러스 3의 a 마이너스 1이니까 a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또는 a는 1보다 크다가 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일단 답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두 번째. 이렇게 생긴 상황은 뭘 만족해야 돼? 이거는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을 전부 다 확인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앞에서 많이 했잖아요. 요거는 판별식을 왜 확인할 필요가 없냐면은 1일 때 함수값이 음수가 되면 무조건 양의 근 하나, 1보다 큰 근 하나, 작은 건 나오기 때문에 대칭축, 판별식을 다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 전부 다 우리가 확인했었죠. 첫 번째, 판별식이 어떻게 됩니까? 요 식이죠. B-의 제곱 마이너스 AC. 네.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야 되죠. 네. 이렇게 돼도 접해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식 정리하니까 2a제곱 마이너스가 0 이상이니까 a제곱 빼기 1이 0 이상이니까 a는 1보다 크거나 같고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무조건 만족해야 돼요. 위에 거 다른 거예요, 지금이. 판별식. 그 다음에 대칭축. 2a분의 마이너스 b니까 a가 나오네, a. a가 1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대칭축이 1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세 번째, 함수값. F1이 얼마가 돼야 돼요? F1. 이거 아까 F1 정리하는 요거 써볼게요. 요거 F1.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3이 F1인데 요 값이 항상 양수가 돼야 됩니다. 0보다 커야 됩니다. 넘기면 이거랑 부등호방의 반대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 값은 답이 뭐가 됩니까? A는 마이너스 3하고 1 사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모두 만족해야 되는 거야. A가 1보다 작아야 되네. 오케이. A가 1보다 작고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되네. 그러면 요거 두 번째, 세 번째 동시에 보면 이거고요. 이거랑 요거랑 공통 범위를 찾아보니까 그쵸. 마이너스 1 이하가 답이 되겠네요. 얘는 1보다 작고 마이너스 3보다 크다는데 이거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그래서 요게 돼서 최종적으로 요거의 공통 범위는 A는 마이너스 1 이하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 크다. 자, 이해됐어요? 자, 여기서 이제 진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뭔가 답이 대강 나온 것 같은 느낌인 거야. 근데 이제 쌤이 지난 시간에도 수업을 하면서 설명했었는데 지금 보면은 굉장히 부등식의 문제들이 많이 등장을 하지요. 왜냐면 근의 분리 관한 문제를 풀 때는 0보다 크냐 작냐, 1보다 크냐 작냐, 오른쪽이냐 왼쪽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부등호 문제야. 근데 쌤이 지난 시간에도 언급을 했지만 부등호 문제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그 경계면이 되게 어려워. 등호의 성립 여부가 되게 중요해. 그걸 실수하는 것은 쌤도 실수를 자주 합니다. 그 정도로 만만치 않은 부분이야. 그래서 이제 뭐를 보냐면은 항상 부등호의 그 등호의 성립 여부를 판정할 때는요. 그 등호가 성립할 때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 번 더 따로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첫 번째 건 별거 아니고 두 번째 걸 봤더니 이게 지금 이런 경우 아니면 이런 경우니까 판별식은 0 이상이다가 되는 거. 이건 오케이야. 두 번째, 대칭축이 1이 되면 안 돼. 그러니까 등호 없는 게 오케이야. 세 번째, 함수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봤더니 함수값이 0보다 크다가 되는 게 오케이거든요. 근데 0이 되면 어떻게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0이 되면 어떻게 될까? 봤더니 0이 되더라도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면은 F1은 0이고 그 다음에 1보다 작은 근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이 뭐냐면 1보다 작은 실근을 적어도 하나 갖는 거니까 사실상 어떤 개념이냐면은 1보다 작은 근 하나, 그 다음에 이거는 1보다 큰 근 하나, 요거는 1보다 작은 근 두 개, 그리고 이 빨간색 부분은 1보다 작은 근 하나, 0인 근 하나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빨간색을 빠뜨리기가 쉬운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생긴 거 이외에 세 번째에 해당하는 게 저 빨간색으로 그린 바로 0이란 점, F1이 0이란 점이 되면서 1보다 작은 실근 하나, 요렇게 되는 이 세 번째 거를 고려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이거는 이제 똑같아요. 판별식 0보다 커야 돼. 대칭축 당연히 1보다 작아야 돼. 그리고 함수값에서 F1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0이 되는 겁니다. 네, 이거를 추가로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봤더니 두 번째 거랑 굉장히 비슷하지.
자, 두 번째 게 이걸 전부 다 연립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세 번째 걸 푸는데 그 세 번째 거에서 마지막 F1이 0이 나왔으니까 이게 능령이 되면은 2차 방정식 풀게 되면 이거 뭡니까? A가 마이너스 3 또는 1이 나오는 거야. 이게 마이너스 3 또는 1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게 답이 다 되느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를 다 만족해야 돼. 근데 1보다 작아야 되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3만 되는 거야. 1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1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마이너스 작가니까 역시 마이너스 3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만족하는 것은 이게 마이너스 3만 되고 이게 안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1, 2, 3 이 세 가지 조건으로 답을 다 구해봤더니 첫 번째는 A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또는 A가 1보다 크다가 나왔고요. 이것이거나 마이너스 3보다 크고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왔고요. 또는 세 번째가 A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 번 했으면 답이 되는 거야. 수식을 표현해 볼게요. 복잡하니까. 자, 1보다는 커야 돼요. 마이너스 3보다는 작아야 돼요. 잠깐만요. 마이너스 3보다는 작아야 돼요. 첫 번째 겁니다. 또는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1. 이게 마이너스 1이라고 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리고 이게 뭡니까? 마이너스 3인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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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에는 이렇게 생긴 답이거나 이렇게 생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족하는 답은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A는 1보다 크다가 답이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만만치 않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근해 분리가 어려운가? 아니죠. 그거보다는 이 부등식을 다루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 지속적으로 아직 부등식을 제대로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배우고 나서 또 제대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거고요. 또 많이 하면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이 단원의 핵심이 되는 근해 분리와 관련된 내용,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를 통해 공부하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하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0-20번 문제입니다. 자, 칠판은 깨끗하게 지우고 경건한 마음으로 네, 해볼게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둘 실근을 가질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이건 뭐야? 서로 다른 둘 실근? 판별식. d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0보다 크다죠. 이거 인수분해 하니까 a-12의 아닌가? 잠깐만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곱해서 마이너스 48 더해서 마이너스 4가 나오는 게 인수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안 되나? 잠깐만요. 12 곱하기 4는 안 되고 그렇죠? 6, 8에 48도 안 되고 48의 약수 1, 2, 3, 4 48은 48, 24, 8, 12, 아니, 뭐야. 3 하면 16, 12. 약수를 그냥 쭉 찾아보는 거야, 지금. 인수분해 되는지 보기 위해서. 6, 8, 48. 6, 8. 이게 끝인가요? 그래서 이거를 더하거나 빼서 4가 되는 수가 없네. 없네. 그러니까 어쨌든 판별식이 0보다 크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를 완전제곱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a-2의 제곱 빼기 52가 나옵니다. 0보다 커야 됩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자, 이랬을 때 질문이 뭐냐면 다음으로 답하십시오. 적어도 한 근의 정수 부분은 4가 되지 않음을 보이십시오. 이건 실력 정석 다음 문제야. 적어도 한 근이 아니라 적어도 한 근의 정수 부분은 4가 되지 않음을 보이세요. 적어도 않음을 문장이 좀 어렵지 않나요? 그럼 이걸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적어도 한 근의 정수 부분은 4가 되지 않다. 그게 이 말인 거지. 4에서부터 5 사이. 그러니까 4 이상 K가 5 미만 이게 뭐예요? 정수 부분이 4인 숫자들은 4 이상 5 미만인 숫자들인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 사이에 적어도 하나는 이 안에 안 들어갔다는 뜻이야.
그 말은 이 말인 거네. 이 바깥에 두 개 있다는 뜻이거나 또는 바깥에 하나, 안쪽에 하나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는 뜻이죠. 4, 5 안에 둘 다 들어가 있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문제 이해하겠습니까, 지금? 다 적어도 한 근의 정수 부분은 4가 되지 않음을 보이세요. 그 말은 4하고 5 사이에 둘 다 들어가 있지 않음을 보이면 되는 거야. 그럼 이런 거야. 하얀색을 보여도 돼. 4하고 5 바깥쪽에 그러니까 둘 다 여기 있거나 둘 다 여기 있거나 또는 하나 여기 있고 하나 여기 있거나 또는 하나 여기 있고 하나 여기 있는 거 보여도 돼. 근데 봤더니 막 너무 복잡하잖아.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4, 5 사이에 둘 다 있으면 안 된다는 거를 보이면 돼. 이해되겠습니까? 적어도 한 근의 정수분은 4가 되지 않음을 보이세요. 이 말은 이렇게 되면 모순이 생긴다는 걸 보이면 되는 겁니다. 귀류법의 형태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떻게 풀까를 봤더니 이제 그래프로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4고요. 여기가 5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를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걸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거지. 정수 부분이 4니까 이게 4고 이게 5면은요. 이렇게 되는 것을 안 보이는 거 당연히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4라는 숫자 자체는 정수 부분이 4가 맞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는 걸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되는 상황은 뭡니까?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 일단 판별식은 0보다 커야 됩니다. 그거는 요걸 풀면 되는 거야. 됐죠? 좀 이따 하겠습니다. 대칭축 2a분의 마이너스 b니까 2a분의 마이너스 b가 다시 2a분의 마이너스 b가 4하고 5 사이가 되면 됩니다. 이 형태건 이 형태건 어쨌든 대칭축이 딱 4이건 딱 5일 수는 없어요. 되겠죠? 그래서 요 식의 양변에 갖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하게 되면 이 식은 마이너스 8하고 a가 마이너스 14이가 됩니다. 그럼 함수값 F4, F5를 따져보는 거야. F5는 여기다가 5를 대입합니다. 암산해볼게 보세요. 자, 5를 대입하면 5, 25. 여기는 10이니까 37. 5A, A니까 6A 플러스 37이에요. 요 값이 0보다 커야 돼. F4는 16에 12 더하니까 28 플러스 5A가 되고 0보다 커야 되는데 얘랑 얘를 갖다가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 등호를 붙이면 되겠다. 여기에 등호를 붙여버리면 그치? 4가 0인 경우랑 4가 0 이상인 거를 한 번에. 어쨌든 이거여도 되고 이거여도 되는 겁니다. 그럼 어느 경우건 대칭축이나 판별식은 전부 다 만족해야 됩니까? 이거를 셋 다 만족하는 범위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는 거야. 봤더니 이걸 만족하는 범위는 넘기고 나누시면은 A는 마이너스 5분의 28보다 크거나 같다고요. 이거 구하게 되면 마이너스 5, 25니까 5.6입니까? 네, 마이너스 5.6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요걸 풀면은 넘기고 나누게 되면은 A는 마이너스 6분의 37보다 크다가 됩니다. 이거는 마이너스 6. 얼마야. 그러니까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돼. 그런데 마이너스 5보다 크고 마이너스 6보다 크면서 마이너스 8보다 작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판별식 확인할 필요 없이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A값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뜻이야. 그 말은 이렇게 또는 이렇게 생긴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없다. 그 말은 정수 부분이 둘 다 4하고 5 사이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은 적어도 한 근의 정수 부분은 4하고 5 사이가 그러니까 4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자, 조금 어색하죠. 안음을 적어도 이런 게 뒤에 가서 이제 수학 하편에서 명제를 배웁니다. 그 명제를 배우면은 적어도 안음을 뭐뭐 할 때 뭐뭐시면 뭐뭐시다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배웁니다. 그때 정리하시고. 자, 두 번째 A가 정수이고 한 근의 정수 부분이 4일 때 A의 값을 구하십시오. 이게 뭔 소리냐면요. 한 근의 정수 부분이 4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런 거지. 요거 앞에서 했으니까. 이게 4하고 5가 있으면 한 근의 정수 부분이 4니까 근데 이 안에 둘 다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있거나
또는 이게 4고 이게 5란 뜻은 요렇게 있다는 뜻인 겁니다, 지금.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었을 때 A 값을 구하십시오. 네. 한근의 정수분은 4. 그럼 나머지 무조건 4가 아닌 거, 4, 5 사이가 아닌 거야. 뭐 이거 어떻게 풀까 봤더니 이렇게 풀면 되겠네요. 얘 또는 얘를 한 번에 쓰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둘 다 확인해야 돼. F4가 양수이고 F5가 음수이다. 또는 F4가 음수이고 F5가 양수이다. 이걸 풀어도 됩니다. 등호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등호도. 이게 이렇게 되는 거 돼야 안 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사실상 F4는 0 이상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요렇게 생긴 거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 그러니까 F4는 0 이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여튼 이것 또는 이걸 만족해도 되고요. 요거를 한 번에 표현할 수가 없을까? 이건 이제 나중에 계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기억하십시오. F4, F5의 곱이 0 이하이다를 풀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보통 이거를 풀게 되면은 둘 다 0인 것까지 포함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은 둘 다 0인 게 없기 때문에 사실상 뭐 이렇게 한 번에 표현할 수 있기도 합니다만 이 문제 같은 경우 등호가 있다 없다 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네. 이것도 되구나. 자, 이것도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면 문제 조건 만족합니까? 이것도 만족하네요. 해보니까. 왜냐면 한근은 4, 한근은 5가 되면 그지? 한근은 4, 한근은 5가 되면은 근데 사실 이렇게 생긴 그래프는 딱 하나밖에 없죠. 한근은 4, 한근 5가 되는 것은 x-4에 x-5가 있기 때문에 대입해 보니까 안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뭐 고려할 필요가 없긴 한데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해보면 아까 F4가 뭐였습니까? 자, 앞에 보세요. F4가 이거잖아요. 28 플러스 5A. F5가 뭡니까? 6A 플러스 37입니다. 식으로 쓰면은요. 28 플러스 5A가 0 이상. 그죠? 6A 플러스 37이 0 미만. 얘를 풀게 되면 A는 마이너스 5분의 28. 요거는 A가 마이너스 6분의 37 미만. 근데 봐봐. 이 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6점 얼마야? 이게 얼마야? 마이너스 5점 얼마야? 마이너스 5보다 크면서 마이너스 6보다 작을 수는 없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요거는 이제 부등호 방향 반대가 되는 거죠. 이걸 풀게 되면은 28 플러스 5A가 0보다 작거나 같고 6A 플러스 37이 0보다 크고 따라서 이걸 만족하는 A의 범위는 요거 넘기고 나누니까 얼마 됩니까? 마이너스 5분의 28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6분의 37보다 크다가 되는 겁니다. 이걸 만족한 정수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죠.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6만 있는 거죠. 마이너스 6점 얼마보다 크고 마이너스 5점 얼마 작은 값은 마이너스 6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렇게. 등호에 관한 부분은요. 여러분이 사실 고민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요 문제 하나 풀면서 그냥 끝 이런 느낌은 조금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뒤에 가가지고 나중에 부등식 배우고 나서 정교하게 그 등호와 관련된 부분을 이제 같이 다룰 테니까 일단은 나올 때만 한 번씩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21번 보겠습니다. x에 관한 2차 방정식 중에 한 근만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 사이에 있음을 보이세요. 증명 문제네. 증명 문제입니다. 여기 x축이 있으면은요. 사실 2차 방정식인데 a가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방정식을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래프로서 이해를 하게 되면은 요 a가 0보다 크다고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대칭축이 뭐냐면은 2a분의 마이너스 b 이 대칭축이야. 요건 대칭축이 뭐냐면요 2a분의 마이너스 1이야. 근데 a가 0보다 크니까 여기 더 큽니다. 그러니까 요 뒤에 식의 대칭축은 2분의 1이니까 여기 대칭축인 거죠. 뒤에 식은 요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요 앞에 식은 대칭축이 마이너스 2분의 a니까 뭐 이쪽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요렇게. 그러면서 그래프가 요렇게 네,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질문 이해했습니까? 문제가 뭐냐면요.
요 방정식의 두 근이란 말은 요 근 아니면 이 근이잖아. 이게 요 뒤에 방정식의 두 근 사이에 있음을 증명하세요. 이런 뜻이야. 알겠습니까? 증명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뭐 어떻게 보일 것이냐?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얼마인지를 구할 수가 없어. 왜냐면 A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해볼까요? 이 방정식 두 근 중에 하나를 알파, 하나를 베타라고 한번 놔보면 이 말인 거야. 대칭축에 의해서 알파, 베타 뭐 대수관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인 거죠. 요 두 근 사이에 있다는 뜻은요. 요 근 사이에 있다는 뜻은 이 하얀색 그래프에 대해서 베타를 대입하면 하얀색의 그래프는 함수값이 음수라는 뜻이고요. 알파를 대입하면 하얀색이 쭉 뻗나가니까 이렇게 이 양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 거죠. 그냥 그래프를 떠올리지 마시고 이게 알파고 이게 베타고요. 이게 두 근이 요렇게 있다는 게 문제적으로 만족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 말은 요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얘는 음수, 얘는 양수라는 뜻인 거야. 이걸 이제 거꾸로 생각해도 됩니다. 요 하얀색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놨을 때 얘가 음수, 얘가 양수라고 해도 답은 동일해. 어차피 사이에 끼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자, 문제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알파, 베타가 뭐 어느 게 양수고 음수고 이 알파, 베타가 어느 게 큰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하겠습니다. 자, 요 함수를 쌤이 이걸 fx라고 놔보면은 f알파가 뭐냐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a가 됩니다. f베타가 뭐냐면은 베타 제곱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a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사이에 있음을 증명하는 문제는 뭐를 증명하면 되냐면은 얘가 음수, 얘가 양수인 걸 증명하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얘가 음수, 얘가 양수인 걸 증명하면 돼. 근데 알파가 더 큰 값인지 베타가 큰 값인지가 그냥 그림으로는 베타가 더 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얘랑 얘의 부호가 반대인 걸 보이면 돼요. 그 말은 이거 두 개 곱한 F알파, F베타가 음수인 걸 보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가 양수, 하나가 음수기 때문에 반드시 무슨 일 보여줘요? 요걸 기준으로 하나는 위에 있고 하나, 그렇지. 요 점에 대해서 요 그래프는 하나가 아래고 하나가 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식을 쓰는 거야. 어떻게?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a 베타 제곱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a 요걸 따져보는 거야. 좀 복잡하긴 하지만 따져봅니다. 따져보는데 그 따져보니까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 나와요.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그럼 잘 봐봐. 요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알파 제곱 베타가 나오고요. 요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a 알파의 제곱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 정리하면 마이너스 알파 베타 제곱이 나오고요. 요렇게 하면은 플러스 알파 베타가 나오고요. 마이너스 플러스 a 알파가 나옵니다. 세 번째 이렇게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a 베타 제곱 플러스 a 베타 플러스 a의 제곱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끔찍하게 복잡하지만 잘 보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a가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파 베타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알파 베타랑 알파 플러스 베타나 알파 베타를 갖다가 전부 다 a하고 1에 관한 식으로 숫자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정리해볼게요.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뭐지? 1이야 1.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 다음에 요거부터 할까요? 마이너스 알파 제곱 베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 베타 제곱. 이건 뭡니까? 마이너스 알파 베타로 묶어내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는 거죠. 얘가 마이너스 a,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a가 돼서 마이너스 a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나왔네요. 얼마 있습니까? 마이너스 1이었죠. 됐습니까? a 알파랑 a 베타가 있습니다. 요거는 a로 묶어내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a 곱하기 마이너스 a가 되겠지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 상수항은 그냥 a제곱
뭐만 남아있습니까, 지금? 마이너스 A 베타 제곱, 마이너스 A 알파 제곱인데 요것은 또 이렇게 묶어지네요. 식이 대칭이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A로 묶어내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A로 묶어내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 빼기 2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A를 제곱하면은 A의 제곱. 자, 마이너스 A로 묶어내면은 여기가 A의 제곱.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마이너스 A랑 플러스 A. 미안. 소리. 오, 취소. 마이너스 A 제곱하고 A 제곱이 이렇게 사라지고요. 1하고 마이너스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A는 살아있습니다. 이거 살아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마이너스 A하고 요거랑 같이 정리하게 되니까 뭐가 됩니까, 이 값이? 마이너스 A의 세제곱 마이너스 3A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네요. 됐어요? 근데 이게 뭐야? 이게 A가 양수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게 음수인 거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F알파하고 F베타를 곱해서 음수란 뜻은 F베타가 음수이면 F알파는 무조건 양수란 뜻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반드시 이 점도 알파하고 베타 사이에 있는 거야. 이거 사실 같은 말인 거야. 알파하고 베타 사이에 이 점이 있다는 말이나 이건과 이거 사이에 베타가 있단 말이야. 같은 말인 거야. 아무거나 증명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해설지에는 아마 다른 방법 증명되어 있는데 같은 내용에서 일부러 다른 걸 한 거야. 그래서 증명 끝. 자, 오늘 마지막 문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0-22번. 자, 비슷한 형태의 문제인데 요거는 이제 실력편 마지막 문제답게 조금 독특한데 듣고 이해가 가는지 한번 봐보세요. 네. 이거를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면 좋은데 뭐 그렇다고 해서 완전 생뚱맞은 내용은 아니야. fx는 대칭축 잘 모르겠다. gx는 역시 상수항을 잘 모르겠다. 이랬을 때 두 포물선이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앞에 거의 두 근이 뒤에 거의 두 근보다 크게 되고 싶대. 그러니까 x축이 있으면 뒤에 거의 두 근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y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 이게 gx의 두 근이죠. 요 fx의 두 근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까? 그럼 요 식은 y는 좀만 이쪽으로 볼게요. 자, 이렇게 되겠다. y는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1 이렇게. 어차피 2차 함수는 쫙 플러스 마이너스 뭐에 뻔하기도 언젠가는 만나게 되어 있어요. 아까처럼 안 만나게 그리더라도 저기 위에서 만나게 됐기 때문에 하여튼 이렇게 되면은 요 두 근이 이 두 근보다는 크다는 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럼 이걸 연립해서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 근해 분리로 풀려고 했더니 이 두 개를 연립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연립하게 되면은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1 이퀄 x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a가 되고요. 없어지고 2x 플러스 a가 되고요. 넘어가게 되니까 값이 2a 마이너스 2의 x 이퀄 a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주어진 식은 1차 방정식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노란색과 하얀색의 그래프는 교점이 몇 개 있습니까? 딱 하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근해 분리를 가지고 이렇게 2차 방정식이 아니기 때문에 풀기가 좀 힘들어 보이는데 어쨌든 질문은 그냥 담백하게 봐보세요. 요 두 근이 이 두 근보다는 커야 돼. 그럼 일단 두 근이 있어야 되겠지. 서로 다른 두 근인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그러면 첫 번째, 얘 판별식 0보다 커야 돼요. 얘 판별식 0보다 커야 돼요. 일단은 서로 다른 두 근이 있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뭐를 만족하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할 수 있을 것 같냐면은 요거를 풀어보니까 a가 만약에 1이 아니면 이 식의 양변을 a-로 나누게 되면 x값이 뭐가 됩니까? 2분의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a가 얼마가 되든지 상관없이 a가 1만 아니면 요 만나는 교점은요 무조건 2분의 1로 고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마디로 이 말인 거야. 이 방정식의 두 근은 2분의 1보다 크고요. 요 방정식 두 근은 2분의 1보다 작으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거야. 근해 분리에 관한 문제로. 자, 이게 조금 어색하지.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 그래서 이 대칭축은 2분의 1보다 크고
요 대칭축은 2분의 1보다 작고 이렇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칭축을 봤더니 요거는 2a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대칭축은 x가 마이너스 1이에요. 요건 대칭축이 얼마입니까? 2a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x가 마이너스 a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대칭축은 x는 마이너스 a니까 자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이야. 판별식이 0보다 크고부터 쌤이 지금 구할 겁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판별식 자 여기 쓸게요. fx는 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1. 그 다음에 gx는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 됐죠?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ac 0보다 커야 돼. 됐니? 그리고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커야 돼. 그럼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 요거는 a가 1보다 크다,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인수분해 좀 되고 있습니까? 얘는 넘기니까 a가 1보다 작다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가 뭡니까?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판별식을 고려했을 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대칭축. 대칭축 고려하면 아까 첫 번째, 요거 대칭축이 뭡니까? 마이너스 1이잖아. 마이너스 a잖아, 마이너스 a. 요 값이 2분의 1보다 커야 돼. 요거 대칭축은 마이너스 1이죠. 요거는 2분의 1보다 작아야 돼. 얘는 문제 없고. 그래서 얘를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하게 되면 두 번째 조건이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a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아야 돼. 그러면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되겠지. 근데 당연히 얘를 만족하면 얘는 자동 만족하니까 얘만 고려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에 뭐예요? 함수값이야. 항상 일관성 있게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 그래서 함수값을 구하기 위해서 뭘 하면 됩니까? 우리가 아는 점 딱 하나밖에 없어요. 2분의 1에서의 함수, 그러면 나머지는 점들이 아니잖아. 2분의 1에서의 함수값이 뭐가 되면 됩니까? 양수가 되면은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겁니다. 둘 다 양수가 돼야 돼. 얘도 양수가 되고 얘도 양수가 돼야 됩니다. 됐습니까? 2분의 1의 함수값을 이 식하고 이 식에다 대입하는 거야. 자, 그래서 봤더니 이 식에다가 2분의 1 대입하면요. 4분의 1 플러스 a 플러스 1이 0보다 커야 되고요. 이 식에다 2분의 1 대입하면은 4분의 1 플러스 1 플러스 a가 0보다 커야 되는데 똑같네? 당연히 똑같지. 이 둘의 교점이기 때문에 다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만족하는 범위 뭡니까? a는 마이너스 4분의 5보다 크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두 만족하는 범위를 구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마이너스 4분의 5보다 크다가 최종적인 답이 되겠고요. 사실상 새롭고 독특한 부분처럼 보이지만 똑같습니다. 근의 분리에 관한 문제,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 다만 그래프 두 개에 대해서 각각을 따지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한 문제처럼 보이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정말 중요한 10단원이 마무리가 됐는데 아직 좀 찜찜한 부분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복습해야 돼, 복습. 복습 없이는 수학 잘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복습하시고 다음 11단원에서 여러분들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